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K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발언 한마디가 삼성전자를 폭등하게 만들었죠. 5.63% 오르면서 76,900원. 얼마 만에 삼성전자가 5%대 이상의 상승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여타 섹터의 부분이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부분, 그것은 이제 잠시 후에 섹터 흐름들 속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중국의 이커머스 네 마리용, 그죠? 알리, 테무, 쉬인 및 틱톡 침투가 심상치 않고 그런 중국 저가 공세가 한국 내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알리 익스프레스의 가입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를 침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입하는 알리와 테무, 틱톡에 가입하는 우리 개인 정보가 셀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죠. 자, 그런데 그죠? 어제부터 이 알리가 1,000억을 뿌리고 있죠. 한국 공습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알리, 그죠? 그러면서 저녁 딸기, 이 바나나 이런 걸 1,000원, 저가에 한우도 1,000원에 파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셨을 겁니다. 중국산 직구 상품 외에 한국산 상품의 가격 경쟁에 본격 침투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중소업체들이나 또 여기에 이 물류 이 부분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우리 국내 업체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은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가운데 국내 브랜드도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애경, CJ제일제당 등이 지금 입점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애국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아니면 소비자의 이 가격, 그죠? 만족, 이런 부분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참 헷갈리는 그런 사안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이 최대 음료 업체 제품 디자인에 친일 이미지가 있다라고 맹폭을 하고, 노벨상 작가까지 친일 프레임 씌워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 이 일그러진 애국주의로 진행되는 흐름들이 중국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노제팬이나 팬데믹도 버틴 일식집. 사실 일식집 주인이 뭔 죄입니까? 그런데 불경기에 사실 국가대표 이 양궁 선수가 또 안 좋은 발언들을 했죠.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일식집의 이 파산, 그죠? 폐업률 엄청나죠, 그죠? 2020년부터 이 폐업 부분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빨간색은 일식, 그리고 이 중식, 그리고 한식 폐업률입니다. 사실 경기가 안 좋은데, 그죠? 우리나라 이 자영업자 부분들의 이 점포 이 부분에서 이 일그러진 애국주의를 통해서 나름 뭔가를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태는 보이지 않는 것이 경기를 위해서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인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이 2월 중국의 이제 이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고종자산 투자 이런 실물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산업 생산과 그리고 고종자산 투자 1월 부분 보게 되면 12월이나 예상치를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면에 이제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비 쪽 라인 부분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12월보다 못한 부분, 그래서 일정 정도 양호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부동산 투자라든지 주택 판매 이런 쪽은 아직도 마이너스가 심하죠. 그런 가운데
중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바닥권에 아직 놓여 있고 그런 가운데에 중국 비제조업 PMI 지수는 나름대로 반등했다가 지금 2024년 조금 더 반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 양호하긴 한데 그죠? 중국의 내수 핵심 지표라고 하는 부분, 그죠? 부동산 가격, 전월 대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년 동기 대비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서 내수 경기 회복세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부분, 그리고 중국 건설 경기 선행 지표 중에 하나인 부동산 착공 면적 복도 하락폭이 심하다는 상태에서 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중국 시장은 요새 그래도 연초 들어서 반등을 좀 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돈을 풀면서 이 주가를 방어하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강하게 갈 수 있냐는 아직은 의문점이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이 부각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어제 일본이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마이너스에서 0.1% 라인까지 반등 인상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죠? 일본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엔캐리 자금 트레이드가 발생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졌지만 결국 그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금융시장 움직임이죠. 그죠? 엔달러 모습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엔화가 BOJ가 있기 전까지 나름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오히려 돌아서서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엔달러가 150 부분 위로 올라왔죠. 엔화도 약세로 진행되고 있고 또 니케이도 오늘은 춘분 휴장이었지만 어제까지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엔화 가치와 비슷한 모습으로 양봉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일본의 기준금리를 마이너스에서 제로금리로 변경시켰다, 인상했다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금리나 또 우리 시장의 금리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죠. 이후에 더 금리를 인상하는 흐름으로 BOJ가 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태 수준에서 크게 요동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내일 새벽 3시면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끈적한 물가, 그죠? 이 소비자 물가 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 2월 달에 1월보다 높은 3.2로 나오면서 그죠? 나름 끈적한 물가를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로 FOMC 회의를 볼 필요가 있다. 12월 FOMC에서 하향했던 성장률 1.5%에서 1.4%로 하향을 했고 근원 PCE 물가를 2.6%에서 2.4%로 변경을 했는데 그 전망에 변화를 줄 건지 아니면 연내 3회 인하로 제시했던 점도표 2회 인하로 다시 변경할 것인지,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 3월 초 상하원 증언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거기서 바뀌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주 포인트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보다 결국 시장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미국 시장의 지금 위치에서는 크게 상승하기도 크게 하락하기도 어려운 위치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다. 그런 가운데에서 FOMC 회의에서 결국은 물가와 경기 간 밸런스를 찾는 흐름 정도의 발언, 그런 부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어제 발표된 뉴욕의 건축 착공 면적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그렇고 그 이전에 발표됐었던 뉴욕 제조업 지수는 안 좋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좋고 그죠? 그리고 소매 판매 부분은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부분은 좀 위에서 끈적하게 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모두 종합을 해보면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은 지표를 추가적으로 더 보자라고 하는 흐름 부분으로 갈 거기 때문에 결국은 밸런스를 찾는 정도의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그죠? 각
개별 기업이거나 아니면 시장에 있어서의 유동성의 흐름들 부분 속에서 개별 종목 부분의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불편한 지표, 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죠?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 서베이 지표인 불-베어 비율, 이 부분이 이 경험적 상단인 1.8배를 상회해서 지금 2.4배까지 상승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죠? 나름대로 개인 투자 심리가 과열권에 좀 진입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미국 기관 투자자 주식 비중도 이미 100%를 일정 정도 넘었으면서 그죠? 레버리지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는 단계까지 진입한 거기 때문에 시장은 조그마한 악재성 이야기에서도 흔들릴 수 있는 요인도 있다는 겁니다. 어제 비록 엔비디아가 그죠? GTC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서 나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반등하긴 했어도 AMD나 그 외 반도체 쪽은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항상 주식 1등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2, 3등 쪽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조정이 시작되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상승할 때는 우리 시장에 있어서 추격 매수를 하는 흐름은 자제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본이 치사율 30%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 부분이 있어서 상승하는 부분이 일정 정도 나왔는데 뭐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죠? 뭐 STSS인데 뭐 이름이 너무 기니까 여튼 이런 부분들을 왜 굳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래서 일본의 이 치사율이 높은 이 전염병이 증가하면서 일본의 여행이 엄청나게 증가했었잖아요. 여행객 수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좀 선회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죠. 1977년도에 영국에서 반환받은 중국이 50년 동안 일국 양제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중국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중국 시장에서 이미 방공법, 그죠? 방첩법 이러면서 국가 보안이다라고 해서 통제, 공산 독재 국가들은 통제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통치 수단이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연장되는 흐름, 이런 흐름들 속에서 외국인들이 그죠? 계속해서 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홍콩 부분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부담감 있는 법안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젠슨왕이 그죠? 삼성 HBM 제품도 테스트 중이다. 이 한마디가 시가총액 400조 이 종목을 5.63%까지 급등시킨 모습이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이 부분은 기적 같은 기술이다라고 언급하면서 그죠?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하고 있다. 라는 이 요지가 주요 상승 원인이었고 또 삼성전자가 뭐예요?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 1사분기부터 이 반도체 부분도 확실히 나아지고 있다라는 흐름, 이것이 같이 겹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하여튼 삼성전자가 HBM3 12단 제품을 올해 상반기 중에 양산하겠다라고 계획하고 있고 그것이 이미 테스트에 들어갔다. 그러면 뭐예요? 물론 이 HBM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은 하겠지만 기존에 독주하고 있었던 이 하이닉스 부분에 일정 정도 견제를 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급등을 하는데 하이닉스는 뭐예요?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였는데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의 기술적 차트 모양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시간이 지났는 부분인데 3월 12일 날 미국 5개 노조가 중국 조선업 및 해운 물류 분야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달라라고 미 정부에 요청했죠. 미국 철강 노조의 중국 조선업 관련 청원 제기 기사 내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무역법 301조에 이거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재 부분이 있지만 관세 부분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이든 이쪽
조선주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수주잔고 점유율, 조선주의 선박 수주잔고 점유율 추이를 보게 되면 중국이 50%, 한국이 31%, 일본이 10%. 그러니까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이 한국이고 이 하늘색 부분이 중국이 넓어지는 이 점유율을 갖고 가고 있죠. 일본은 10%밖에 안 되고 그 정도로 중국의 확산이 큰 상황에서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한국 쪽에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죠? 미국에서 선박을 발주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미국에서 발주를 받아서 선박을 제조하는 그런 부분은 거의 그 퍼센티지가 현저히 낮아요. 그러면 어떤 쪽에 매력이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으로 좀 압축할 필요가 있죠. 조선주 전반 부분이 같이 주초 부분에 반등하긴 했었어도 그런 가운데에서 이 MRO 시장, 그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함정, 미국의 이 조선 쪽 분야에 있어서는 뭐 거의 선박 부분이 제조 흐름이 없죠.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함정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쪽, 요런 쪽 부분이 약 20조 원, 연 20조 원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작년 2월 달에 미 해군 소장이 방위사업청과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을 방문을 했고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4월 8일 날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 현대그룹 부회장이 미 해군성 장관 초대로 방미 예정에 있습니다. 좀 압축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쪽 라인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번에도 AI는 전기와 물을 먹는 하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사용자 검색에 따른 전력 소모량을 보게 되면 아주 쉽게 도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글 검색 0.3와트시. 그런데 AI를 기반으로 할 때는 8.9와트시까지 뭐 몇 배입니까? 그죠? 엄청난 전력 소모량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AI 확산에 따른 전력 인프라, 뭐 제가 4만 원대부터 HD 현대일렉을 강조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지금 15만 원이 넘어간 부분이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여러분들 엔비디아 GTC 에너지 전력 관련 주요 일정을 보더라도 여기에 전력 장비 운용에서 전력 인지 부분까지 이 전력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미국 데이터 센터 수요는 2030년까지 약 10%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에도 비교드렸었죠.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HD 현대일렉, 효성중공업, LX 일렉트릭, 재룡전기, 가온전선, 일진전기 이런 전선주까지 좀 확대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전력 관련주의 PER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약 25배에서 30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HD 현대일렉이 25배 정도 거래되고 있으니까 평균치 이상 거래되고 있는 반면에 효성중공업이나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좀 PER 부분이 좀 낮죠. 물론 LX 일렉트릭은 제가 4등주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실적이 그만큼 못 나왔으니까 HD 현대일렉이 2023년도에 월등한 실적 성장을 보여줬다면 LX 일렉트릭은 그죠? 작년 3, 4분기 그리고 작년 4, 4분기에 어닝 쇼크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1, 4분기부터는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래반도체 패키징을 좌우할 유리기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시장 개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양산이 속도화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앱솔릭스, SKC 자회사 이 부분이 지금 올해 시제품 그리고 2025년에 대량 생산 그래서 SKC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최근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바로 매수하러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차분하게 조정을 보일 때를 더 기다릴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삼성전기도 2025년 시제품
그러니까 좀 1년 정도 늦죠. 그런데 삼성전기는 우리가 FCBGA라고 이미 이제 그 플립칩 볼그레이드 요 부분에 있어서 나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요 유리기판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기존 공정 15개 공정 중에서 한 4-5개 부분을 수정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더 미세하게 회로를 새기면서 두께를 줄일 수 있는 데다 열에 강해서 대면적화하고 고성능 칩 결합에 유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성장의 가능성이 크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것도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구나. 다만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 가치를 끌고 들어오는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눌림목 공략을 할 필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바이든이 역대급 배출가스 제한 추진한다라고 이야기를 제 타이틀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대선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전미 자동차 노조라든지 기존 내연기관차의 노조들의 반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실제 3월 20일 이제 오늘 뭐 미국 시장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다고는 하는데 여튼 환경보호청이 어떠한 수치를 제공할 건지 그것에 따라서 뭐 전기차 쪽 부분에 있어 결국은 이 부분이 전기차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이 법안 이 부분이니까 그런 수치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바이오 보안법과 관련돼서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엊그제도 이 바이오 쪽 라인 부분이 AACR 아마케에 앞서서 좀 올라가고 있죠. 그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세계 3대 아마케가 이 열리는 부분,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공개방송 주제 타이틀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죠? 아침 초반에 송배전망, 전력, 발전 설비 쪽 라인 부분도 크게 상승을 하고 또 어제 그죠? 장 끝나고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세제이텍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은행주, 부터 시작을 해서 지주사 관련주들도 아침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 윗꼬리를 맞았죠. 그죠? 그리고 2차 전지도 아침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음봉을 맞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삼성전자가 블랙홀처럼 매수세를 끌고 가면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몰려 들어가니까 다른 여타 섹터에서는 힘을 잃으면서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지수의 변동성. 지금은 종합주가지수 오늘 269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코스닥 지수가 89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수, 지금의 이 지수 때는 더 올라가기 하기 위해서는 1, 4분기의 실적을 확인받아야 되는 지수 라인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대가 올라간다고 함부로 종목 부분을 올라가는 종목을 단기 추격을 하면 변동성에 버텨내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순환 흐름 부분을 잘 잡고 내가 눌림목에 있어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접근하느냐 하는 기술적 흐름, 난이도가 높은 시장 흐름이다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죠. 그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그죠? 시장의 2,400개 종목 중에서 다른 여타 종목, 특히 오늘처럼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머리 아프고 소외된 흐름 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 또한 투자의 심리인 거죠. 자, 오늘 김기수 주식 돌직구 타임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잠시 후에 그죠? 난이도 높은 지수에서의 매매 전략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죠? 지금 보이시는 이 MTN 사이트에서 김기수 얼굴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6시 10분부터 여러분들과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